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블록체인의 승자가 따라쟁이라고? 입니다. 블록체인 합의 프로토콜의 근간이 되는 것은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광범위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게임 이론은 응용수학에 기반해 경제뿐 아니라 생물학, 정치학, 철학에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신뢰가 필요 없는 개인이 모여 탈중앙화라는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에 핵심 대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상황 중 가장 친숙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죠. 물론 죄수의 딜레마 외에도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멀지 않은 과거에 경험해봤고 가까운 곳에 접해본 듯한 게임은 역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는 게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게임 이론 맛보기에 적합한 팁포텟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팁포텟 전략. 팁포텟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전략입니다. 가장 처음엔 항상 호의를 베푸는 형태로 협력합니다. 그 뒤로 상대방의 직전 결정을 항상 따라합니다. 그래서 팁포텟은 따라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본 전제는 단순합니다. 상대에게 협력 의사가 있으면 언제나 협력합니다. 반면에 협력 의사가 없어 보이고 배반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는 보복을 합니다. 별 생각도 없고 뒤끝도 없어 보이는 이 간결한 의사결정 방식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계의 전략가를 찾습니다. 2차례의 게임 대회. 딜레마에 빠진 죄수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궁금증 때문인지 1980년대에 실제로 게임 대회가 열렸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혹은 프로그램을 공모한 것입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출된 프로그램은 각각의 죄수가 되고 죄수끼리 짝을 지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는 것이죠. 페어가 된 짝은 총 200번의 시행을 했고 200번의 시행이 하나의 게임 결과가 됩니다. 딜레마 룰은 표와 같았습니다. 총 12팀이 있으며 각각의 팀은 11번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치르게 되고 각 게임은 200회의 시행이 들어가니 총 2200번이 됩니다. 각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총합해서 가장 고득점을 한 팀이 우승자가 됩니다. 추가적인 게임도 있었는데요. 50%의 확률로 협력과 배반을 아무렇게나 하는 프로그램과 본인 프로그램과도 게임을 진행합니다. 1차 대회 때는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각 팀마다 총 15개의 게임을 했겠죠. 눈치 빠른 분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우승한 전략은 팁포텟입니다. 대회 전부터 꽤 견고한 전략이라고 평가받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생각되었기에 공모전에 등장한 프로그램들은 팁포텟 이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의외의 결과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전투 본능을 자극했고 2차 대회에는 62개의 프로그램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회 역시 팁포텟이 우승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그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팁포텟 우승의 의미. 팁포텟 우승의 의미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동체의 이익은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한 보복과 뒤끝 없는 용서가 밑바탕 되면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보복은 꼼수를 쓰는 이기적인 사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뒤끝 없는 용서는 게임을 본인의 페이스대로 끌어오는 수단이 됩니다. 이에 덧붙여 절대 먼저 배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선량한 구성원과의 신뢰의 밑바탕이 됩니다. 얼어붙을 것만 같은 긴장감 속 냉철한 전략과 포용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떨까요? 구성원들은 각자 본인의 보상으로 받는 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적은 점수가 나오는 전략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점차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겠죠.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성원에 대한 일회성 보복은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복에 감성적인 부분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배반자가 일회성 보복에 반응해 다시 생태계의 규칙에 따르기로 했다면 공동체는 언제든 반갑게 맞이할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뒤끝 없는 용서는 팀포테 전략의 핵심이니까요. 가장 위협적인 전략, 조건 없는 배반. 팀포테 외에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전략은 의외로 무조건 배반입니다. 상대가 어떤 의사표현을 하든 항상 배반만 하는 것이죠. 이 전략은 대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하지 못했지만 예상 밖의 준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생태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전략이 꽤나 준수한 성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이 전략은 진화론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도 평가받는데요.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나 이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략은 팀포테 전략과 1대1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팀포테 전략이 처음에는 항상 협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배반은 항상 1회 시행분의 상대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대1 싸움에서는 팀포테 전략이 무조건 배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팀포테 전략의 약점. 팀포테 전략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약점은 다수의 시행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만약 수차례 반복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3회만 진행되는 아주 적은 시행 횟수만 가진다면 어떨까요? 시행 횟수가 적어질수록 초반부의 무조건적인 협력 시도의 비용은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행에 배반당한다면 만회할 기회도 적고 보복의 기회도 적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복을 당하더라도 한 번의 이익이 클 수도 있겠고요. 시행 횟수가 적을 경우 오히려 무조건 배반 전략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개인 간의 소통이 결국 타인과의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전보다 다시 안 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꽤 자주 만나고 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나 관계에 있어 호의를 베풀 요인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상대가 기분 나쁘거나 손해보더라도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이기적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똑똑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팀포텟이 블록체인에 던지는 메시지.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블록체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 횟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결국 팀포텟 전략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은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경계해야 하는 자세는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협력과 배척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적인 대응은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페널티와 쉬운 용서가 밑바탕되었을 때 무조건 배반을 잡을 수 있는 팀포텟 전략은 완성됩니다. 이더리움의 캐스퍼와 같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심어지는 페널티는 기계적인 시행이 가능합니다. 프로토콜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감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이론적인 접근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제와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반면에 위임증명 기반의 합의체계는 더 복잡하고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높습니다. 또 다른 변수인 감정이 생태계에 어떠한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플래시 게임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팀포텟 전략의 강력함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키위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